이슈 통한 시장 분석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어제부터 좀 발생했던 소식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상륙을 했네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비상입니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한데요. 이 내용들 자세하게 봅니다. 먼저 시작은 어제였습니다.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개장 전 즈음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고요. 또 오늘 아침입니다. 이 주변 지역이죠. 연천에서도 확진 판정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하루 만에 좀 확산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확산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천 농가에서는 돼지 4,700마리를 곧 매몰 처분하겠다. 즉각적으로 이런 대응 방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지금 몇몇 지역들입니다. 경기도 파주, 연천을 포함해서 포천과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증시에서의 미치는 영향을 좀 보자면요. 지금 현재 상한가를 들어가거나 급등하는 종목은 대체적으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주 찾기 분주하고요. 또 시세도 상당히 강력하고 점차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육류라든지 수산물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체제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방역이라든지 보건 위생과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현재도 이글벳이나 이런 체시스가 대장으로 나서면서 가격 재감폭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와 관련된 내용들 다뤄볼 텐데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좀 심각한지 지금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수의학과의 오연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서 그렇게 달라진 거는 없고요. 일단 신고는 9월 16일 월요일 저녁 6시쯤에 검역본부 상황실에 양돈 농장에서 농장 관리인이 돼지 폐사체를 발견해서 이제 신고를 한 상황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방역 당국이 총 이제 비상으로 가동을 하셔서 대응 상황으로는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사 환축 발생에 따른 출입 통제와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한 상황이고요. 새벽 4시, 7시 그날에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위기 경보 단계를 지금 상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긴급 살처분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 농가를 긴급 살처분하고 바로 이동 중지 명령 떨어져서 지금 현재 관련된 차량이라든가 사람, 동물 전부 이제 이동 중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 공유를 굉장히 재빠르게 이제 해주시고 계신데요. 보도자료 배포라든가 이제 궁금해하시니까 여러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이제 정보를 공유해주시고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문서 조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처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이렇게 좀 확산된 부분이 좀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매체 보도들 보면은 돼지의 흑사병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진짜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 만에 이 농장에서 저 농장으로 옮겨진 거는 아니고요. 아마 같이 뭔가 바이러스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접촉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잠복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도 들어오면 잠복기가 있는 것처럼 잠복하는 시간이 짧게는 4일부터 한 21일까지도 잠복한 후에 병변은 나타내는 걸로, 임상 증상은 나타나는 걸로 지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산이 됐다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에 의한 모든 임상 증상 병변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좀 편하게 생각하시자면, 좀 쉽게 생각하자면 사람한테서 걸리는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그런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병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을 다 일으키는 바이러스군에 속하는 열병 바이러스군에 속하는 그런 바이러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처럼 돼지에서도 그런 이제 이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병 바이러스에 걸렸기 때문에 흑사병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없는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너무 덩치가 크고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만질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OIE라고 하는 예전 그 국제 수역 사무국이라고 하고 지금 동물보건기구가 지정하는 일부 전 세계에 몇 군데 그 인가된 연구 시설에서만 이 바이러스를 직접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백신을 연구하기는 쉽지 않았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있다고 해도 쉽게 접근해서 사용하기는 참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환축이 나오면 살처분하고 이동 중지해서 이제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소독 열심히 하고 이런 정도로 지금 정부 당국이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또 일반 국민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조심스럽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주식시장에서는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 동물 관련된 백신이라든지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관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대로라면은 정부 쪽에서 자금을 집행해 관련된 약품을 산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진행을 하거나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도 봐도 되겠네요, 그럼?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10년 전부터 이거에 대한 대비를 조금씩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관련해서 자문이라든가 이런 그 대응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조언을 굉장히 몇 년 전부터 해왔었던 일이고, 그리고 방역 훈련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겨냥해서 몇 번에 걸쳐서 정부가 해오고 있고,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연구 쪽으로는 벌써 이거에 대한 연구 과제를 벌써 이제 정부에서 내셔가지고 그 과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물 약품 쪽에서는 네. 벌써 이거 생백신을 할 수는 없으니까 생백신은 네. 무서우니까 다른 이제 백신 쪽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한 8월쯤에서도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대대적으로 발생을 해서 돼지고기 가격 급등하고 현재까지도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발생 사례 어떻게 좀 추이를 보자면 진행이 되나요? 이런 병은? 그 대륙간 원래 사하라 남부 지역 아프리카에서만 발생했던 건데 이게 대륙을 뛰어넘었거든요. 대륙 뛰어넘을 때 그때는 사람이 작동을 한 거죠. 이 발생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유럽에 한번 발을 디디니까 이 유럽은 워낙 그 숲이 우거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밖에서 키우는 한 집에서 한두 마리 키우는 이런 돼지들이 있고 멧돼지하고 접촉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퍼져나간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약적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주 그 접촉이 그 멧돼지하고의 그 접촉을 만약에 이제 야생 멧돼지로 간다면 이제 큰 문제니까 그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집약적 양돈을 하고 있어서 이 집약적 양돈이 사실은 질병이 한번 발생했을 때 확 퍼진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면 집약적 농가기 때문에 대신 그 농가 밖에서 키우는 돼지는 많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접촉을 잘 막아주고 방역을 제대로 한다면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축산 구조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향후에 국내에서는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하니까 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좀 용이한 환경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정부만 이런 부분들 방역에 총력을 다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좀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도 함께 해주시죠.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참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래서 역학조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제 누가 그랬어가 이제
국민들은 궁금하시잖아요. 누가 그랬어? 근데 지금 역학조사를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여러 다양한 경로의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시니까 그거 나오기 전까지 이제 섣부른 추정이나 오해에서 이제 서로 간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협력해서 이겨나가는 게 중요한 마인드일 것 같고요. 일단 마음은 그럴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퍼지게 된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뭔가 외국에 나갔다가 축산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축산품으로 인해 축산품에서 살아있는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거를 굉장히 유력한 전파 경로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양돈 또 내가 먹는 돼지고기의 가격이 안정돼서 먹고 싶다면 좀 그런 거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해서 축산품을 외국으로부터 가지고 들어오는 일은 없도록,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굉장히 오랫동안 잔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냉장고든 말린 고기에서든. 그러니까 축산품 들여오지 않고 외국에 나갔을 때도 혹시 양돈장 쪽을 신기하다 하면서 이렇게 뭐 만지거나 뭐 그런 곳을 방문하거나 하고 이제 국내로 들어오시는 일은 없도록,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소독을 좀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괜히 무서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돼지고기의 가격이 이제 흔들릴 것 같아서 이제 우려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무서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정부 당국이 방역을 너무나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축산품이 돌아다닐 거거든요. 유통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 많이 먹어주시고 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대학교 수의학과의 오연수 교수와 함께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계를 좀 정정을 그럼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루 만에 확산이 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옮겨갔다라기보다 아직까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잔존돼 있었던 그런 잠복기를 지나서 지금 발견이 된 거다, 이렇게 또 전문가적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충분히 집약적 지금 축산을 펼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 관심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님,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치료제가 없는데 백신주가 왜 오르냐 이겁니다. 그동안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치료제도 없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거 보셨을 거고, 그리고 중국까지 왔었고, 또 미국과 북한까지 왔다가 우리가 이제 방역을 하면서 조금 들어오지 못했는데, 결국에 이제 막연한 공포감,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막연한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뚫렸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어떤 대체재단, 그에 따른 어떤 치료제를 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커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치료제가 없는데도 어제 이글벳이라든가 진바이오텍이라든가 그 제일바이오라든가 종목들이 모두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 말씀하셨듯이 치료제 사율이 100% 달하고 그리고 이제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막연한 기대감에서 올라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혜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코미팜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나마 이제 유전자 제조업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예방에 가능한 시험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정도가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코미팜은 못 가고 다른 종목이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이에요. 네. 결국에는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오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 급등세, 또 백신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주가 급등세는 말씀드렸듯이 막연한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체는 없고 결국에는 심리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주셨는데, 이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없지만은 지금 소독은 사실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건, 위생, 방역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에 생석회가 쓰인다고 해서 네. 뭐 백광소재나 체시스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백광소재는 어제 상한가였고 체시스는 오늘도 현재 구간 네. 상한가입니다. 이 부분은 뭐 실제로
실적이 잡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도 보기에는 지금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실질적인 수혜주들은 네. 방역주가 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제 백광소재라든가 체시스 같은 종목군들이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물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은 말씀드린 막연한 기대감에 의한 반등일 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 돼지열병이 얼마만큼 또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창궐하느냐에 따라서 방역 관련주라든가 또 이제 동물 백신 관련주의 주가가 약간의 희비는 좀 갈릴 가능성이 높은데,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요 방역주들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방역주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제, 그러니까 육류나 수산물 이쪽은요? 그렇죠. 일단 안 그래도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이제 감염이 안 된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전염병이기 때문에 소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그렇다 보면 육류를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겠고, 그리고 뭐 닭이라든가 오리라든가 이런 어떤 육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는데 일단 수산물 관련주들은 얼마 전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맞아요. 관련된 네. 부분들도 많이 부각이 됐었고, 상대적으로 그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본산을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산물을 먹을 것이다라는 네, 네. 기대감 때문에 한 차례 강세를 기록했는데, 일단 이 재료는 이미 선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또 하늘간에 이제 또 이제 불협화음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오염수를 만약에 방류를 하게 되면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 수산물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관련된 부분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돼지고기를 소비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수산물을 소비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수산물 관련주들은 실질적인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주가가 이제 가장 약한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가장 큰 수혜는 이제 닭이라든가 오리를 가공하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림이라든가 마니커, 정다운 같은 이런 종목들인데, 일단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만약에 장기화되게 되면 아마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그에 따른 대체조로서 닭이라든가 오리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면서 가격 강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있긴 합니다만, 네. 그것이 이제 이런 어떤 전염병 같은 경우는 뭐 길어봐야 뭐 한 달 내내 이런 이슈가 이제 거의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뭐 장기적인 어떤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단발성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육계 관련주들 마니커라든가 하림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우리가 뭐 쫓아가서 지금 매매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대체육 관련주들이에요. 대체육 관련주에서는 바이오제네틱스라는 종목인데, 바이오제네틱스라는 종목은 주가 못 올랐어요. 이 대체육은 뭐냐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고기를 대체하는 식물성 콩으로 고기 맛을 내는 그런 어떤 대체육을 아실 거예요. 콩고기 비욘드 미트 그렇습니다. 그래 그쪽에 대한 어떤 그 매출들이 지금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래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이제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쪽부터 해가지고 미래형 혁신식품에 대한 개발 사업권 관련해서 이 바이오제네틱스가 상대적으로 뭐 글로벌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체육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바이오제네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런 어떤 동물과 관련된 전염병이 계속해서 창궐할수록 이런 업체들의 어떤 수혜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예전에 PM 관련주 유니더스 아닌가요? 사명 변경된 걸로 아는데 그런 일도 하나요? 예, 저도 이제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은요.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이런 어떤 전체적인 이런 어떤 동물과 관련된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코미파이라든가 이런 어떤 바이오제네틱스, 그리고 말씀하셨던 방역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이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네.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기대에 의한 반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또 저변을 확산해 보자면은 사료주. 네. 저희 이 돼지열병 얘기 나오면서 잔반 재사용 이 부분도 이슈 많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사료주도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료주들도 지금 이제 우성사료가 이제 오늘도 지금 플러스권의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사료주, 그러니까 돼지열병이라고 하는 전염병 자체가
돼지들에게 잔반을 먹이면서 나타나는 병인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들한테 잔반을 먹이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이 내진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친사료주를 먹이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사료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사료 관련주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농가에서 잔반을 먹이는 곳은 전체에서 약 4% 정도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또 잔반 사육 금지에 따른 수혜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료 관련주의 주가 급등도 이거는 좀 뭔가 맞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단기 잡힐지 혹은 장기로 간다면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아마 대응 전략이 달라질 것 그렇죠.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각각 지금 보시기. 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슈적인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어쨌든 간에 일단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고 발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연천까지 확산됐기 때문에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벌써 주가가 상한가, 이글벳이라든가 체시스는 벌써 상한가가 두 방을 쳤기 때문에 저점 대비 거의 주가가 뭐 70배에서 80%가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네. 굉장히 큰 재료가 거의 다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어떤 돼지열병이 좀 더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좀 쉽지 않다.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이들 종목이 단기로 올랐다가 여기서 좀 쉬어가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돼지열병이 수거로 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조짐이 나오게 되면 한번 눌림 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돼지열병 관련주는 지금 구간에서는 뭐 우리가 추격 매수하거나 할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나서 눌림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말씀드린 돼지열병이 다시 창궐하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2단 상승 정도까지만 만약에 그렇게 장기화 된다면 그 정도 반등까지는 보시되 그러나 이것이 단기간에 단기 상승 뭐 단기적인 뭐 연천 정도에서 끝나거나 또 내지는 창궐하는 그 속도가 약화되거나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저는 매도하시는 게 좀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